자, 상담에 있어서 보장 분석하는 과정을 한번 설명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고객을 만난 상담을 할 때 보장 분석을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고객분들한테 어떤 식으로 보장을 설명하고 싶은지, 뭐가 중요하다. 일단 기본적인 틀은 저희가 만들어 드리지만 실질적으로 그 중에서도 고객에게 강하게 어필해야 되는 부분, 혹은 설계를 했을 때 이런 게 조금 더 당신이 신경 쓰셔야 한다는 부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어떤 전략을 가지고 하고 계시는지를 이제 생각을 좀 해봐야 돼요. 뭐 예를 들어서 난 진단비가 중요하다, 나는 치료비가 중요하다, 나는 수술비가 중요하다, 이런 것들 있죠. 뭐가 답이다라는 건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냥 확실하게 기준만 잡으시면 돼요. 그걸 갖고 있으시면 고객에게 설명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설계안이랑 아까 그것들은 우리 한번 앞에서 얘기를 했으니까 일단 본인의 의사와는 다르게 진단비 위주로 진단비와 수술비 위주로 설계하신 분, 그리고 대신에 전체적으로 경증에 대한 수술비까지 전부 다 설계하신 분이 계시고, 암내심, 중증 질환에 대해서만 설계하신 분도 계시고, 뭐가 더 맞는 것 같아요? 맞죠? 정답 없어요. 여러분께서 이게 맞다라고 강하게만 어필해 주실 수 있으면 돼요. 그걸 위해서 여러분들이 난 이게 맞다라고 확신을 갖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근데 이제 설계를 저는 여러분들한테 과제로 내드렸던 거는 설계안 하나로 외우라고 했었어요. 보험사 하나만 선택해가지고, 그죠? 그래서 두 분 다 메리츠로 갖고 오셨어요. 왜 메리츠를 선택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우리 다음 달 행복하기 위해서인 건지, 아니면 메리츠라는 상품의 어떤 특약이 마음에 들어서 그걸 선택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렇게 하나로만 설계하는 게 있고, 2개 혹은 3개까지는 쪼개서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보통 이렇게 쪼개는 건 어떤 경우일까? 보장만 놓고 봤을 때. 보험사가 들어서는 어떤 식으로? 제일 보편적인 거는 생명사로 암을 하고 나머지를 손보사로 하는 경우, 이게 제일 보편적이에요. 왜? 아까 우리 고지 의무 잠깐 얘기를 하면서 그 알린 의무 질문 사항들 몇 가지 얘기했었잖아요. 건강체는 약을 먹는 거를 한 달 이상 약을 먹은 거를 5년 이내 먹은 거를 고지를 해야 된다, 안 된다? 해야 된다. 그리고 보통 그걸 고지를 하면은 건강체다, 간편체다? 간편으로 간다. 그런데 그걸 고지를 해도 건강체로 받아주는 게 생명보험사에서 암 관련된 담보들. 암 관련 보험을. 그러면 간편이랑, 자, 보험료 중에 제일 비싼 게 뭐예요? 보장에서는. 중심 말고. 진단금 중에서도 암이 제일 비싸요. 그래서 암이 간편이느냐 건강체냐에 따라서 보험료가 몇만 원이 차이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암 같은 경우는 약을 드시는 분인데 입원 수술이 없어. 다른 것들도 병원은 갔다 온 적이 없대요. 그러면 약 드신다고 해당 고객분을 모든 설계를 다 손해보험으로 해서 간편보험으로 넣을 수는 없는 거죠. 보험료를 줄이기 위해서 보통 그렇게 쪼개는 편입니다. 내지는 3개까지 쪼개는 경우에는 이제 하리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력사가 아예 달라버리면, 주력 상품이, 주력 특약이 달라버리면 암 따로, 뇌심 따로, 수술비 따로 이렇게까지도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살짝 번거롭기는 해요. 그리고 고객도 좀 이렇게까지 해오면 나를 위해서 이런 분도 있지만 이걸 이렇게까지 하라고? 뭔 소리인지도 못 알아먹겠는데 3개나?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원하시는 대로, 근데 최소 2개 정도는 쪼개는 것도 괜찮아요. 왜냐면 일단 보험료가 확 줄어드니까. 아시죠? 생보랑 손보의 차이가 이제 가장 큰 게 거기에 있어요. 약을 먹을 때 건강치료 받아주느냐. 특히 현재 신한라이프는 고혈압, 고지혈증은 뇌랑 심장, 수술비까지 다 건강치료 받아줍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거는 암은 전부 다 건강체다라고 했었잖아요. 대부분의 보험사가 암은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다 건강체예요. 하지만 뇌랑 심장, 수술비는 간편이거든요. 근데 현재 신한라이프 같은 경우에는 뇌랑 심장, 수술비도 건강체로 받아줍니다. 이런 식으로도 쪼개져요. 그리고 생보랑 손보의 가장 큰 차이 중에 하나가 뭐예요? 직업고지, 변경 통지 의무에 대해서 생보는 직업이 바뀌어도 안 해도 된다라는 거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만의 기준을 꼭 확립하십시오. 암은 어느 정도는 들어가야 되고, 뇌심 진단비 어느 정도 해야 되고, 수술비 이런 것들은 들어갔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 그리고 치료비가 어떤 게 있는 게 좋다. 그렇게 해서 그걸 설명하기 위한 자료들을 만드셔야 돼요. 그걸 만들기 위한 거는 진아부지점장님께서 주셨죠.
그걸 토대로 함께 만드시면 되고, 자료를 만들면 어떻게 해? 그냥 그거 들고 가기 전에 여러분들이 고객한테 어떻게 상담을 할지, 어떤 식으로 이 사람을 끌고 갈지를 꼭 연습하십시오. 연습하셔야 돼요. 그리고 상담이 끝났을 때, 상담을 할 때 보장이 딱 상담이 다 끝나잖아요. 그럼 그대로 끝. 안녕히 계세요. 제 고객에 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일어날 거예요. 보장 상담이 끝나면 추가적으로 치매, 연금, 종신저축, 기타 등등 더 받을 수 있는 것들을 파악을 하셔야죠. 저 같은 경우에 상담이 청약이 끝났을 경우에 항상 물어보는 게 있어요. 연금은 안 하세요? 그 연금을 가입시키고자 하는 게 아니라 연금이 얘기를 꺼내기가 제일 편해요. 우리나라 연금은 계속 고갈되고 있다는 거는 누가 다 아는 사실이기 때문에. 그래서 연금을 제일 많이 얘기를 꺼내기는 하는데, 연금을 꺼내서 저축 얘기하면서 동신하면서 막 이런 식으로 돌아가긴 하지만 꼭 얘기를 꺼냅니다. 다만 이 모든 것들을 처음에 상담하면서 한꺼번에 다 하진 않아요. 일단 하나 내 고객이 된 상태에서 그 다음에 추가로 하시는 게 여러분들도 조금 더 수월하실 거예요. 최종적으로 보험료 같은 경우에는 어제 말씀드렸지만 무조건 줄일 필요는 없다. 다만 고객의 상황에 맞춰서 줄여줄 수도 있죠. 그런데 그런 기준이 정확하게 없어. 그럼 무조건 여러분들이 먼저 난 낮게만 해줘야지 이런 생각은 하지 마세요. 분명히 충분히 더 하실 수도 있는 분들인데 여러분들 그냥 낮게 하니까 보험료 많이 나가기 싫은데 잘 됐다, 이런 경우도 많아요. 어느 정도는 좀 키워서 설명하다가 이 모든 것들을 다 하시려면 이 정도 보험료고요, 여기서 이런 거 빼면 이렇게 줄어들 겁니다 라고 했을 때 고객이 그럼 난 이 정도 할게요, 난 그거 다 더 얻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 계시거든요. 그렇게 해서 보험료를 정해주시는 게 여러분들의 수입에도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에는 보험사가 되게 많잖아요. 그리고 보험사마다 매달 새로운 얘기가 나와요. 뭔가 새로운 게 추가됐다, 뭔가 좋아졌다, 뭐가 안 좋아졌다, 뭐가 달라졌다, 이런 게 계속 바뀐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은 그 모든 달라지는 내용들을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를 하셔야 하는데 쉽지 않죠. 그래서 저희는 매달 한 번씩 리더들이 돌아가면서 세일즈 이슈 상품 교육을 해요. 그때 리더들이 얘기해 주는 거 잘 들어두시고, 물론 매달 원수사에서도 교육을 해요, 나와가지고. 하지만 그것들 종합해서 해주는 거는 한 달에 한 번씩 하니까 그거 들으시면서 잘 판단하시면 될 겁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고객에게 신뢰를 주는 AP 노하우.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이거는 DB 영업 기준으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사실 DB 영업이든 지인 영업이든 크게 다를 건 없어요. 나에 대한 신뢰감을 줘야 나한테 가입을 하는 건 또 동일하고, 다만 지인일 때는 그 사람한테 나에 대한 신뢰를 주는 게 조금 어떤 지인이냐에 따라 좀 다르지만 그래도 DB보다는 수월할 거잖아. 왜? 기존에 그동안 나를 알고 있었던 게 있으니까. 적어도 내가 말을 꺼내기도 조금 더 쉽고. 그런데 DB 같은 경우에는 정말 쉽지 않아요. 쉽지 않다라기보다는 엄청 어려운 일은 맞아요. 왜? 처음 진짜 생전 모르던 사람이 갑자기 그냥 전화를 했어. 근데 그 전화만 듣고 상담 장소에 나왔어요. 그래서 처음 보고 처음 인사했어. 처음 만난 사람이 뭔가 설명을 쭉 했는데 이 사람 믿을만 하네, 가입할게요.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진짜 생전 아예 모르던 사람이잖아. 그쵸? 그런데 그 어렵다라고 생각되는 일이 우리는 계속 지속적으로 결과가 나오죠. 여러분들도 계속 가입 청약 받아왔다라는 소리 들으셨을 거잖아요. 그 DB로. 그럼 그 사람들은 어떻게 그게 가능한 걸까? 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강사들이, 리더들이, 그리고 단장님이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전달하는 것들은, 그동안 몇 년이 거진 10년 가까이를 계속 DB를 써오면서 어느 정도 규격화 시켜 놓은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게 제일 효과적이다. 라는 거. 그래서 일단 신뢰를 얻어야, 처음 만났지만 신뢰를 얻어야 이 사람이 저한테 하죠. 어제도 계속 얘기했잖아. 신뢰를 못 얻으면 백날 얘기해봐야 감사합니다 한 다음에 집에 가가지고 제가 친구한테 전화한다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나한테 가입을 하기 위해서 신뢰를 어떻게 줘야 되냐, 이거를 지금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인 기본 플로우는 이렇게 됩니다. 물론 이 앞에 TA는 있어요. 근데 TA 관련해서는 영근SL님이 교육을 해주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넘어왔는데, TA 잘하고 처음 만났어요. 만났을 때 처음 보는 사람 딱 보고, 네, 안녕하세요, 앉으세요,
지금부터 설명하겠습니다. 이럴 수는 없잖아. 그죠? 그래서 뭔가 분위기를 좀 풀어줘야 돼요. 대부분 처음 딱 전화 받고 나온 사람이 TA 딱 전화 받자마자 너무 좋아요. 저 진짜 이런 상담 꼭 필요했어요. 저 보험 가입하고 싶어요. 이런 사람 있어요? 없다고요. TA 잘 해가지고 나왔어. 만났는데 지난번에 TA에서 너무 감명 깊었어요. 저 당신한테 꼭 듣고 싶어요. 이런 사람도 없어요. 나오긴 했는데 다 이러고 있어. 응, 해봐. 이러고 있는데 여기에서 여러분이 그 사람들을 이 팔짱을 풀어야 돼요. 어떻게? 말로. 그걸 위해서 순서를 우리가 준비해 놓은 거예요. 처음에 일단 아이스 브레이킹이라고 해가지고 분위기 연기를 시켜야죠.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해요? 내 소개하는 거예요. 나 이런 사람이에요. 나 믿을 수 있는 사람이고요. 당신한테 정말 필요한 사람이고요. 그래서 당신 나 따라와야 돼. 를 강하게 어필을 하신 겁니다. 보통 상담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물론 TA예요. 만나지 못하면 시작도 못하니까. 하지만 TA를 지나서 만난 상태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자기소개입니다. 아이스 브레이킹 잘 해가지고 분위기 환기시킨 다음에 자기소개 해가지고 나에 대해서 딱 각인을 시키면 이 사람은 해요. 얼마짜리 할지가 안 정해지는 거지. 자기소개를 잘하면 합니다. 이 사람이 믿을 만한 사람이다. 이 사람은 전문가다. 난 이 사람한테 도움 받을 수 있을 것 같다. 라고 생각하면 해요. 그런데 이 일을 처음 하시는 분들이 보통 이 자기소개가 약해요. 왜? 일을 안 해봤으니까, 혹은 처음이니까, 혹은 처음 만난 사람한테 말하기 힘드니까, 여기에서 좀 취약하니까 우리가 준비한 게 피스트예요. 여러분들을 객관적으로 다른 설계사들과 차별화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게 피스트라고요. 일 잘하시는 분들은 피스트 필요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일을 잘한다, 잘할 자신이 있다, 그거 아니면 피스트 꼭 하세요. 피스트가 뭔지는 아시죠? 뭐예요? 화법? 보험료 비교. 맞아요. 보험을 비교해주는 프로그램이에요. 보통 나가가지고 피스트를 보여줬을 때 이거를 다른 데서도 봤어요라고 하는 사람 없어요. 객관적으로 숫자로 우리가 증명해 줄 수 있는 거예요. 현장에서 즉시. 약간 피스트에 나와 있는 그거 수치랑 실제 가입하는 금액이 다를 수 있죠. 업데이트만 꼬박꼬박 하면 같아요. 그래서 매월 초에 이 배승현 대표님 전체 공지 와요. 지금 저희 금액 업데이트 중입니다. 라는 거. 그래서 여기까지 해가지고 자기소개는 진짜 잘하면 되는데 그게 조금 힘들어? 피스트까지 진짜 잘하면 여기에서 이미 이 사람은 나한테 보험 할지 말지가 정해져요. 다만 그러고 나서 나한테 얼마 할지는 이제 리모델링 기준이랑 보장 분석에서 정해지는 거지. 그래서 여기까지를 진짜 제일 잘하셔야 되고요. 제 뒤에 이어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설명을 할 거예요. 어쨌든 순서는 여기까지 자기 어필, 피스트까지가 사실상 자기 어필이에요. 우리를 어필하는 거. 그러고 나서 그 사람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리모델링이랑 보장 분석. 이 리모델링 기준은 아까 제가 얘기했던 거, 그리고 내일 용인 지점장님께서 여러분들한테 교육을 해주실 내용이고요. 그리고 보장 분석 할 거고, 자, 보장 분석이 잘 끝나면 그래서 다음 시간에 당신이 할 거를 준비해 올 거예요 라고 클로징을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번에 만났을 때 보통 이 사이는 길어야 일주일, 가능하시면 3, 4일 내로 끝내세요. 두 번째 만났어. 두 번째 딱 만나면 저번에 말씀하셨던 거 제가 다 기억하고요. 너무 좋아서 지금 할 거예요. 없습니다. 그 며칠 사이에 또 고민을 해요. 내가 보험을 바꾸는 게 맞아? 나 너무 성급한 거 아니야?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처음 만났잖아.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고, 그걸 여기서 끌고 오는 거예요. 지난번에 내가 어떤 소개를 했는지도 다시 얘기하고, 리모델링 기준이랑 보장분석 얘기했던 거, 그래서 당신한테 뭐가 부족했는지, 당신한테 뭐가 필요한지를 얘기하고, 그거를 다시 리뷰하면서 니즈를 환기시킵니다. 그래서 당신한테 이렇게 필요했습니다. 자기소개가 잘 돼 있는 그 이미지가 그대로 쭉 왔으면, 맞아, 이 사람한테 이런 얘기를 들었고 나는 얘기하는 게 맞지 하면 이제 가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입할 때 내가 준비해온 거를 설명을 쭉 해요. 저 같은 경우는 진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설명해요. 그래서 저는 클로징해서 2차 때 PC 할 때 시간이 이때도 한 1시간, 2시간 걸려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설명해야 돼가지고. 그러고 나서 청약 하면 끝이에요. 계속 관리해야 되죠. 어제 물어보셨죠? 기억 못한다고 고객들. 그래서 1362 하시라는 거고. 그러면 1362 날짜를 잡는 거예요? 네. 기억하고? 청약하고 1361을 전부 다 잡는 게 아니라 다음 달에 제가 이때쯤 한번 또 올게요. 안 와도 된다고 하나요? 뭐 그래도 근데 안 와도 된다라고 하는 고객도 사실 많지 않고
안 와도 된다고 해도, 아니, 제가 주기적으로 이 근처 돌아다닌다. 이 근처 고객분들한테 주기적으로 한 번씩 뵈러 온다. 그때 같이 한번 좀 보겠다 하면, 그래, 뭐라 그래요? 고객들은 우리한테 항상 물어봐요. 언제까지 일할 거야? 고객들은 이미 너무 많은 설계사들한테 그런 경험이 있어. 가입시키고 관리 못 받은 경험.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자주 연락하고 내가 자주 관리해주겠다라는 이 어필이 되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CS 꼭 최소한 청약하고 바로 다음 달에 만나십시오. 보통 가입하고 나서 첫 달이 제일 고민이 많을 때예요. 전화 한 번, 만남 한 번, 두 번, 그리고 계약했잖아. 그럼 내가 잘한 게 맞나? 고민할 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다음 달에 가서 당신 정말 잘 가입했고 이런 식으로 가입했고 내가 앞으로 이렇게 도와줄 거야. 내가 이렇게 관리해 줄 거야를 계속 어필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하나하나 제가 파트를 구분을 해놨잖아요. 그럼 이 파트 하나하나를 어떻게 할 거냐고. 분위기 환기 다 해놓고 그럼 지금부터 제 소개를 할게요. 그렇게 시작할 거예요? 내 소개 다 끝난 다음에 그럼 지금부터 피스라고 해가지고 비교를 해드릴게요. 이렇게 하실 거냐고요. 그렇게 하면 안 돼. 이 사이사이를 이어주는 브릿지화법을 여러분들만의 걸로 하나씩 준비를 하셔야 돼요. 사람의 생각이라는 거는 생각도 똑같아요. 가끔 그런 분들 있어요. 이거 1차 미팅 풀로 하는데 시간 얼마나 걸리냐고. 저 2시간 걸려요. 넘을 때도 있어. 근데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다들 그렇게 얘기해. 고객이 안 지루해 하세요? 저는 한 30분 하면 고객 힘들어 하는데. 왜 힘들어 하는 줄 아세요? 귀 안 들어서. 귀에 안 들어오는 것도 있고 생각이 끊기니까 이거야. 브릿지를 제대로 안 하잖아요? 그럼 생각이 중간에 끊겨요. 고객도 끊겨. 내가 말이 끝나는 순간 고객도 생각이 끊겨요. 그럼 다시 무언가를 시작하려고 하면 고객은 다시 머리를 돌리기 시작해. 얘가 또 뭐라고 하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아이스 브레이킹에서 자기소개로 자연스럽게 연결돼야 고객의 생각도 같이 자연스럽게 그냥 쭉 이어지는 거예요. 그것만 잘 이어져서 고객이 어색하지 않게 느끼면 시간이 2시간이 가도 벌써 이렇게 됐냐고. 2시간이 지난지 몰랐다고. 그렇게 반응합니다. 여러분들 말이 끊기면 고객의 생각도 같이 끊긴다. 꼭 염두에 두세요. 그리고 이제 소개 요청은 모든 상담, 모든 파트에서 숨 쉬듯이 하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걸 잘못 이해하시면 안 돼요. 자, 아이스 브레이킹 어떻게 해요? 보통 어떤 식으로 해요? 처음 만나면 뭐라 그래요? 여기까지 못하고 오셨어요? 못하고 오셨어요. 여기까지 오시는데 고생 많으셨어요. 여기까지 오시는데 정말 고생 많으셨으니까 이제 봤으니까 소개시켜주세요. 저는 어떤 사람입니다. 소개시켜주세요. 이럴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모든 상담, 모든 파트에서 숨 쉬듯이 하라는 건 뭐냐 하면 계속 벼르고 있어야 되는 소리예요. 계속 나를 어필하라고. 나를 소개시켜줘도 될 사람이다, 괜찮은 사람이다를 어필한 다음에 마지막에 오늘 상담 어떠셨어요? 마음에 드셨으면 소개시켜주세요. 청약하신 다음에 이 상품 어때요? 만족스러우시면 소개시켜주세요. 단 그걸 하기 위해서 앞에서 자꾸 계속 나를 어필하라고 자기소개를 하고 피스 다 한 다음에 이거 본 적 있으세요? 이런 적? 보험 가입하셨잖아요. 이 보험 가입할 때 이렇게 비교해가면서 가입한 적 있으세요? 없으시죠? 이거 저만 가능한 거예요. 그런 다음에 뒤에서 소개해달라고. 아이스 브레이킹 뭐라고 해요? 아이스 브레이킹은 이제 뒤에서 같이 얘기를 할게요. 그래서 여기까지 이해 안 되시는 거 있어요? 없으세요? 제가 얘기했던 것 중에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싶은 거 있으세요? 사실 제일 기본적인 것만 얘기한 거라서 그럴 것도 없을 거예요. 진짜 자연스러워야 돼요. 처음 만났으니까 더욱더 자연스러워야 돼요. 그래서 어떤 순간에는 여러분들이 조금 더 과하게 감정 표현을 하실 수도 있어야 돼요. 그래서 표정을 조금 더 밝게 웃으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돼요. 저도 MBTI가 완전 I 끝이에요. 혼자 있는 거 되게 좋아해요. 나가는 거 싫어하고요. 얘기하는 것도 싫어해요, 사실. 이상하죠? 그죠?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저는 이제 이게 익숙해졌을 뿐이에요. 이걸 좋아하고 막 선호하고 이런 것보다는 이게 익숙해지고 이게 자연스러워진 거예요. 그 소리는 뭐냐면 여러분도 할 수 있다고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제가 MBTI를 하면은 보통 이렇게 양쪽으로 해서 한쪽이 높은 거를 내 성향이라고 얘기는 하지만 반대 성향이 없지 않잖아요? 예, 근데 저는 I 쪽은 그냥 반대 성향이 없어요. 전부 그냥 올 I.
93%인가 95%인가 그랬어요. 그래도 해요.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이번 타이밍에는 이제 뒤에서는 자기소개랑 피스트에 대해서만 추가적으로 더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나머지 이제 다른 분들이 또 계속 설명을 할 거니까. 자, 자기소개. 자기소개는 사실 아이스 브레이킹이랑 같이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예요, 하나. 저랑 조인옥 나왔던 분들은 항상 말씀하시는 게, 저는 조인옥을 하고 나서 끝났을 때 이제 리뷰를 하거든요. 상담이 끝나고 나서 앉아라 해서 오늘 내용 어떠셨냐 이런 걸 하는데, 제 아이스 브레이킹의 특징은 AP랑 구분이 안 돼요. 무슨 소리냐면, 자, 사람 처음 만났어. 뭐라고 해요? 첫 인사 뭐라고 할 거예요? 첫 인사. 첫 인사. 고객 처음 만났을 때 인사 뭐라고? 인사 그리고 아이스 브레이킹 뭐 어떤 말 던질래요? 뭐라고 하고 싶어? 일단 제 소개로 인사는 전문가입니다. 귀한 시간 내주셨는데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민 전문가입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 소개 시작하겠습니다. 아이스 브레이킹 어디 가고? 인사로 아이스 브레이킹 끝나는 거 아니죠? 뭔가 좀 자질구레한 사소한 얘기를 꺼내주셔야 돼요. 결국에는 내 고객들이 나랑 친해져야 돼. 가까워져야 된다고요. 그런데 인사만 하고 바로 지금부터 제 소개할 거고요. 지금 제 소개 끝나면 피스트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당신 소개 이럴 거예요. 고객이랑 뭔가 얘기를 풀어야 돼요. 자, 그러면 경력 있으신 하리님, 첫 아이스 브레이킹 어떻게 할 거예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인상이 참 좋으시네요. 제가요? 거짓말하지 마시고요. 평소에 어떻게 하셨어요? 근데 아이스 브레이킹을 많이 안 했어요. 그쵸. 네. 그냥 뭐 인사하고 뭐 날씨가 뭐 좋다 어쩌. 그게 아이스 브레이킹이잖아요. 그래요?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죠. 근데 제발 오늘 날씨가 너무 좋죠. 하지 마. 오는데 고생 많으셨습니다. 하지 마요. 제발 하지 마. 그리고 그거 끝나고 나서 그럼 지금부터 제 소개 하지 마. 제발 날씨 얘기, 교통 얘기, 그리고 지금부터 하지 마요. 물론 여기에서도 차이가 있어요. 지금부터 이건 제발 하지 마요. 간절히 부탁할게요. 하지 마. 그런데 날씨 얘기, 교통 얘기는 해도 되는데 이게 활용이 돼야 돼요. 이유 없이 꺼내는 말 없다고 제가 써놨죠. 날씨 얘기를 왜 꺼내냐고. 오는데 고생한 얘기를 왜 하냐고. 이유를 갖고 얘기해야 돼요, 우리는. 흔히 말해서 판을 설계한다 그러죠. 고객이랑 무슨 얘기를 어떤 식으로 진행할지 설계하고 가시라고요. 막연하죠. 하라는 소리는 뭔 소리인지는 알긴 하겠는데 그거 어떻게 하라고. 물어봐. 질문을 해요. 질문도 하고요. 저는 날씨 얘기를 저도 해요. 하는데 저는 날씨 얘기든 교통 얘기든 저는 결론은 하나예요. 이 사람의 직업을 물어보기 위해서. 왜냐하면 제 자기소개는 제가 회사 다녔던 얘기로 가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예전에는 회사원이었다는 걸 얘기하기 위해서라면 그 사람의 직업이 나와야 돼. 그래야 연결고리가 돼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조금 아시겠어요? 어떤 식으로 가는지 흐름이? 예시로 한번 해볼게요. 자, 안녕하세요, 하리님. 네, 오늘 날씨 되게 좋죠? 이제 곧 추워질 텐데. 그리고 지금 많이 즐겨야 될 것 같아요. 날씨가 추워지기 전에 최대한 즐겨야 되는데, 혹시 날씨가 추워지면 일 어디서 하세요? 그냥 사무실에서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럼 지금 하시는 일이 어떤 거? 그냥 일반 회사 다니겠어요. 그냥 회사 다니고. 그냥 사무직? 그럼 뭐 총무, 회계? 이런 쪽? 되게 중요한 일 하시는데, 요새 일하시는데 힘들지 않으세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일하신 지 얼마 되셨는데? 2년 됐어요. 2년 됐어요? 이제 딱 일 적응되고. 그럼 슬슬 밑에 후임 들어올 때 됐잖아요. 아직 안 들어왔어요? 한 명 있어요. 한 명 있어요? 말 잘 들어요?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아요? 진짜 복 받으신 거예요. 저도 예전에 회사 다녔을 때 저는 밑에 직원이 들어와야 되는데 위에서 사장님이 라인 타고 저보다 고참이 나가사를 시켜 들어온 거예요. 제가 막내를 2년 더 했어요. 진짜 힘들었거든요. 진짜 그때 너무 고생을 했었는데 이게 그러면서 제가 예전에 회사 다녔던 사원, 저는 SK
MN 서비스라고 해서 SK 계열사에 다녔어요. 근데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어쨌든 결국엔 대기업이잖아. 그 괜찮은 회사인데 왜 지금 이 일 하세요? 라고 굉장히 많이 물어봐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 회사를 첫 직장이 아니라 네 번째 직장이었어요. 이직을 계속하고 하고 왔는데 이직을 하는 동안에는 제가 회사를 다닐 때마다 조금 더 나은 대로 내가 조금 더 뭔가 목표를 만들고 하는 걸 좋아해서 했다가 여기에 들어가자마자 제일 처음 들었던 생각이 뭔지 아세요? 빨리 그만둬야겠다. 하리님이라면 어떠세요? 지금 회사 마음에 드세요? 괜찮으세요?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아요? 전부 다 나쁘지 않아요.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고, 그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회사를 그만둬야겠다고 생각했던 게 다른 것보다는 제가 경력직으로 왔다고 그랬잖아요. 나이가 차고 들어왔단 말이에요. 근데 저보다 한 10살 많은 분한테 일을 안 주는 걸 봤어요. 어떤 일일까요? 무슨 상황일까요? 일은 안 돼요. 네, 저보다 한 10살 많으신 분한테 은퇴 시점이 얼마 안 남았다. 네, 나가라고. 근데 저보다 10살이 많으면 40 중반이에요. 근데 40 중반부터 나가라는 거야. 그러니까 저는 10년 뒤에 내가 나가면 뭐하지? 이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저는 일을 오래 하고 싶거든요. 특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앞에서 경력직으로 좀 이리저리 많이 갔다 왔어요. 그래서 여기서라고 하는 이제 시작인데 갑자기 10년 뒤에 나가야 돼. 고민이 너무 되더라고요. 그래서 차라리 체력이 될 때 오래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자 하고 찾던 중에 저희 작은 아버지께서 뇌출혈 쓰러지셨어요. 근데 그때는 그냥 쓰러져서 안타깝다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4년 동안 식물인간으로 쓰러져 계신 거예요. 돈도 엄청 많이 들고 그 당시에 제 사촌 동생이 군인으로 철원에 있었어요. 직업 군인이거든요. 근데 이 녀석이 직업 군인이 전방 들어가 있으면 자주 못 나와요. 그러니까 저한테 이제 좀 도움 좀 달라고 이게 어떻게 병원비를 할 방법이 없냐고 해가면서 보험 좀 찾아봐 달라 해가지고 이제 보험에 대해서 공부를 하기 시작했고 안 그래도 제가 오래 일하고 싶은 게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보험을 보다 보니까 내가 이거 일 오래 할 수 있겠다 이 생각이 들어서 이제 아예 방향을 틀고 보험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걸 하다 보니까 고객분들 그 당시에 처음에 고객분들 많이 만났는데 고객분들 대부분 다 똑같아요. 어떤 게 보험을 가입했는데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고 이게 왜 이 금액인지도 모르고 그게 왜 그래요? 다 그냥 지인이 이게 좋아 그냥 해라고 해서 했거든요. 하더라고요. 근데 하리님은 지금 그 보험 누가 가입시켰어요? 지인 똑같죠. 그리고 그 내용 뭔지 정확하게 기억 안 나실 거예요. 그리고 지금 보험료도 이게 내가 왜 이 보험료를 내야 되는지도 정확히 모르실 거고, 그죠? 그래서 제가 이게 보험료를 왜 이렇게 내야 되는지 다들 몰라. 그리고 이게 싼지 비싼지도 몰라. 그래서 이 보험료를 비교해서 모든 보험사를 다 비교해가지고 보여드려야겠다. 그러면 조금 더 저를 신뢰할 수 있을 테니까. 뭐 이런 식으로 흘러가요. 그럼 저는 이미 아이스 브레이킹에서 자기소개까지 그냥 쭉 갔죠. 안 끊기고. 제가 아이스 브레이킹을 뭘 해야 된다고요? 저는 앞에 뭘 얘기하든 상관없어요. 직업이 나오면 돼요. 그래서 날씨가 너무 좋죠. 사실 날씨 좋을 때는 잘 안 해. 날씨 좋을 때는 직업 얘기로 가는 게 조금 애매하고 차라리 날씨가 좋을 때는 교통편 얘기해요. 오시는데 고생 많으셨어요. 오는데 얼마 걸리셨어요? 그러면 어디서 일하시는데? 거기 사무직 많은데 거기서 사무직 어떤 일 하세요? 그러면서 이제 직업으로 가요. 지금 사실 여기 아이스 브레이킹에서 자기소개까지 쭉 이어졌죠. 그리고 자기소개에서 제가 뒤에 뭐 하려고 밑밥 깔고 있었어요? 피스트 하려고 밑밥 깔고 있었죠. 이런 식으로 쭉 간단 말이에요. 지금은 예시만 들려고 한 거다 보니까 그냥 제 얘기만 했지. 근데 이걸 하면서 고객한테 어떻게 해요? 계속 질문하면서 그 사람 얘기도 꺼내는 거예요. 지금 한 것만 해도 제가 질문 몇 가지를 했어요. 여기서 고객 팩트 파인딩 했죠. 직업 물어봤고요. 담당 설계사 누군지 확인했고요. 보험료 얼마 내는지 얼추 물어보고요. 이게 되게 자연스럽게 가야 돼요. 제가 날씨고 뭐 교통이고 이유 없이 꺼내는 건 없어요. 뒤에 내가 무슨 말을 할지 정해놓는단 말이에요. 정해놓고 하는 거예요. 사실상 답정너야. 근데 무슨 답이 나오든 상관없어. 그리고 직업 얘기해가지고 어떤 일 하세요? 한지 얼마나 되셨어요? 이것도 거의 저는 순서예요. 왜냐하면 사람 공감해주는 거 좋아해요. 근데 보통 직장인들은 힘드시죠? 고생하시죠? 안 힘든 사람이 어딨어. 그죠? 근데 힘드시죠? 했을 때 입사한 지 얼마 안 된 사람들한테는 힘드시죠? 일 적응하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위에서 왜 안 따라오냐고 계속 쪼아대고, 그리고 일 어느 정도 한 사람 혹은 일에 적응한 사람한테는 아까 얘기했던 대로 힘드시죠? 내일 하는 것도 봐봐주겠는데 밑에 애들 말 뒤지게 안 듣고 위에서는 관리 안 한다 그러고, 나이대쯤 있으신 분한테는 힘드시죠? 회사에서는 목표 설정해줬는데 밑에는 이 목표 가는 거 제대로 따라오지도 않고 책임은 혼자 다 져야 되고 되게 고생 많으세요.
아, 공감해줘요? 네. 계속 똑같아요. 그냥 힘드시죠만 하면 돼. 부연 설명은 나이대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는 조금 다르게 하고 그냥 힘드시죠만 해도 돼. 근데 이건 제 스타일이에요. 여러분들한테 저랑 똑같이 하라는 소리 아니에요. 근데 이건 제가 찾은 방법. 나는 자기소개에서 내가 무슨 얘기를 할 건지를 정해놨잖아. 제가 이걸 왜 꺼냈어요? 나 오래 일하려고. 나 오래 일하는 사람이야. 보험 오래 했고 앞으로도 오래 하려고 해. 그거 강조하려고 이거 꺼낸 거잖아요. 내가 대기업 나왔다고 자랑하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나는 오래 일할 거야. 오래 일하고 싶어서 이 일을 선택을 했고. 그리고 아까 작은아버지 얘기도 사실 지금 간단하게만 했지만 그 얘기를 또 길게 풀어요. 왜? 리정기 시키려고. 보험이 제대로 준비 안 돼 있어서 그 집이 안 좋았던 얘기까지 쭉 깔아놓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아이스 브레이킹이랑 AP 구분이 안 된다. 사실 이거에서 리정기까지 그냥 다 섞어요. 왔다 갔다. 근데 이건 제 스타일.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섞어서 하라는 소리까지는 안 해요. 다만 흐름이 안 끊겨야 그냥 계속 들어요. 그래서 자기소개를 여러분들이 목적이 분명하셔야 돼요. 내가 고객한테 뭘 어필하고 싶은지, 그리고 내가 고객한테 어떤 정보를 꺼낼지 이해되세요? 그리고 내가 당신의 기존 설계상 뭐가 다른지 그런 얘기들을 다 해주셔야 돼요. 절대 나만 얘기하면 안 돼요. 지금 짧게 하면서도 저는 계속 질문하잖아요. 막 던지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아이스 브레이킹도 제가 고객 정보 활용한다고 한 게 결국은 직업 얘기하려고 고객의 직업을 이제 끄집어 오는 거. 혹은 이런 것도 있어요. 소품 쓰시는 분들 중에서 네이클로저. 이게 원래는 녹색이에요. 구매할 때는. 그럼 녹색 네이클로버를 드려요. 자, 녹색 네이클로버 꽃말이 뭐죠? 행운이죠. 제가 오늘 아까 했었던 것처럼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셨으니까 제가 선물 하나 드릴게요. 제가 오늘 행운 드릴게요. 그럼 이거 돈 얼마 안 해. 이거 1,000원이면 해요. 한 장에. 근데 이거 제가 행운 드릴게요 하면서 줬을 때 표정 이그러뜨리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죠? 진짜 사소한 건데도 기분 풀게 할 수 있어요. 이런 걸 쓰던 혹은 제가 아까 처음에 했었던 것처럼 고객 정보를 통해서 혹은 내 개인 정보를 가지고 활용을 해가지고 고객에게 말을 끌고 가던 어떤 걸 하던 그건 다 여러분들의 자유예요. 뭐 물론 이걸 주고 뭐 그 이후에 뭐 하는 것 화법들도 다 있어요. 사람들마다. 그런 것도 여러분들이 만드시면 돼요. 난 어떤 식으로 할까? 저 같은 경우에는 하나 덧붙이면 노란색이잖아요. 녹색을 드리면서 보여드려요. 제가 행운 드렸다. 이 행운 잘 간직하시면 나중에 금으로 변해요. 그 소리 뭐야? 농담하는 경우 하면서 금으로 변한다는 건 뭐예요? 경제적인 이득을 제가 줄 거라고요. 당신한테. 그런 얘기도 해요. 그래서 다양해요. 하는 거. 뭘 하던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걸로 하면 됩니다. 이런 거 쓰셔도 되고요. 이거 말고 다른 거 쓰셔도 되고요. 뭐 아니면 진짜 그냥 꽃 같은 거 책갈피로 코팅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것도 그것들도 얼마 안 해요. 1,000 얼마 해요. 그런 거 가지고 하셔도 돼요. 다만 여러분들이 말을 만들 수 있는 것만 찾으시면 돼요. 뭐든 상관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유 없이 꺼내는 말은 없다라는 건 이미 이해하셨죠? 다 던지는 게 뒤에서 내가 무슨 말을 할지를 설계해 놓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고객 정보. 계속 물어보잖아. 무슨 일 하셔요? 누가 가입시켰어요? 얼마 내요? 그러면서 아까 제가 저희 작은아버지 얘기하면서 제 가족력 리주환기 시켰을 때 보통 이 설명 다 하고 나면 저는 고객한테도 물어봐요. 혹시 가족력 있으시냐고. 저는 작은아버지의 그 병력 때문에 제가 걱정돼서 저는 혈관 쪽을 굉장히 많이 준비를 해놨다. 혹시 어느 쪽이 걱정되시냐? 가족력 있으세요? 근데 이때 그러면 보험도 그쪽이 정말 제대로 준비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보험으로는 이런 것들이 있어요. 혹시 들어본 적 있으세요? 혹은 그거를 기존 설계사가 알고 있어요? 그 설계사 그거에 맞춰서 해줬을까요? 그죠? 이미 저는 나중에 보장 분석을 열었을 때 깔 준비를 다 해놓은 거예요. 당신 보험은 이게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 라고 미리 던져놨잖아. 안 보고. 그죠? 고객 정보를 계속 파악하셔야 된다. 그걸 위해서 어떻게 해요? 나 혼자 얘기하지 말고 대화하고 질문하고 그 사람이 최대한 많은 말을 할 수 있도록 계속 만들어야 돼요. 여기까지 이해 안 되신 거? 근데 그 피스트가 보험료 비교 그거 다음 장. 피스트는 다음 장. 지금 계속 자기소개 얘기하고 있는데 혼자 피스트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교육 순서대로 따라와 주지 않을래요? 그럼 여기 자기소개에서는 다 이해되고 그냥 다 오케이? 네, 근데 아까 자기소개 얘기할 때 피스트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자기소개랑 피스트만 잘라서 별도 설명하겠다. 그럼 이 앞쪽은 피스트 전 단계는 다들 오케이 되신 거죠? 다 생각 잘 하셔야 되고 이 자기소개에서 피스트로 이어나갈 것까지도 또 거기도 브릿지 멘트 꼭 생각하셔야 돼요. 자, 그럼 피스트. 보험료 비교 프로그램 맞아요? 맞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보험료를 비교해 준 다음에 제일 저렴한 회사가 확인이 되면 그걸로 가입시켜 주실 거예요, 고객분? 아니요. 그쵸? 지금 아니요 나왔어요. 왜? 보장 범위가. 보장 범위가 똑같으면. 아, 그럼 지급률. 지급률? 지급률 그때그때 달라요. 보험사는 진짜 계속 바뀌어요. 그럼 누구예요? 솔직하게 갑시다. 시책 높은 데 갈 거잖아. 응? 시책 높은 데로 갈 거잖아요. 아, 다 똑같아. 다 똑같은데 A, B, C 중에 C가 제일 저렴해요. 근데 A가 여러분들한테 제일 많이 줘. 그럼 어디로 갈 거예요? 대부분 A로 할 것 같긴 해요. 그쵸? 특수 케이스 아니죠. 그거예요. 피스트가 보험료 비교 프로그램이냐? 보험료 비교해주는 척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라고 생각하시는 게 마음 편하실 거예요. 제대로 갈게요. 자, 일단은 숫자를 딱 보여주고 제일 저렴한 회사랑 제일 비싼 회사랑 가격차를 딱 보여줘. 그래서 나를 만났으니까 당신은 이만큼의 경제적인 이득을 얻을 수 있어요를 어필하는 것 뿐이에요. 사실 메리츠 하실 거잖아요. 계속 저한테 질문해 주신 거 들을 때는 아, 이분은 그냥 메리츠로 하실 분이구나 판단이 섰는데 근데 사실 메리츠는 가장 저렴한 적이 별로 없어요. 근데 메리츠 하실 거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제일 비싼 회사는 못해. 우리도 양심이라는 게 있고 우리도 설계사로서의 자존심이 있는데 제일 비싼 회사를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보험료 차이가 크게 안 나. 제일 저렴한 것보다 살짝 비싸. 근데 나한테 많이 준대. 얘보다 이만큼 많이 준대. 그럼 이거 할 거 있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내가 잘못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왜? 아까도 얘기했죠. 고객들은 우리가 오래 일하고 오래 관리해 주길 바래요. 그러려면 우리의 생존도 생각을 해야 된다고요. 다만 우리는 비교를 해서 내가 당신한테 최대한의 이득을 보여주는 사람이다라는 걸 어필하기 위한 게 피스트지, 피스트를 보고 제일 저렴한 회사를 한다? 말도 안 돼요. 왜? 보통 피스트 하면 지금은 예별로 바뀌었지만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제일 저렴한 회사 하면 어디 나온 줄 아세요? MG, 롯데. 근데 그렇게 뉴스에서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 MG 가입하세요라고 할 수 있어요? 못하죠. 보험료만 비교할 수가 없다고. 결국엔 주변 환경을 생각해야지. 보험료를 비교하기 위함이 아니에요. 차별화를 하기 위함이지. 그래서 나를 안 만났으면 당신은 제일 비싼데 잘못 만났어 봐요. 그럼 나를 안 만난 거랑 안 만난 거 비교했을 때 보험료 차이가 20년간 내면 얼마 차이인지. 나 안 만나가지고 1,000만 원 더 낼 수도 있었어요. 아니 2,000만 원, 3,000만 원 더 낼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게 나만 된다라고 하세요. 어차피 우리를 제외하고는 아주 일부 극소수의 설계사들만 사용합니다. 피스트는. 똑같은 걸 내가 한 걸 똑같은 걸 본 적이 있다라고 하는 사람 전 아직 못 봤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쭉 해준 다음에 이거 본 적 있으세요? 저한테 안 하시면 이건 제가 그냥 덮고 알아서 하십시오. 근데 그거 피스트를 봤어요. 근데 거기 상담할 때는 그 생년월일도 입력할 수 있죠. 생년월일은 아니에요. 나이대. 아, 나이대별로 했는데 보여줄 때는 뭐 KB가 제일 쌌어. 근데 가입자에서 가져온 KB가 아니라 다른 거 같은데 왜 그걸로 딴지고 없어요. 그런 적. 단 한 번도 없어요. 실제로 그거 기억하시는 분도 별로 없고요. 그걸 떠나서 그걸 위해서 뒤에 스크립트에 우리가 무슨 말을 해야 되는지도 적혀 있어요. 아직 그 스크립트 본 적 없으시구나. 교육 내용 그 유튜브 본 적 없으시죠? 네. 그걸 보면 거기 뒤에 다 나와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걸로 자 담보별로 가격을 안내를 해준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는 포함 안 돼 있는 게 있어요. 뭐 기본계약, 연계 조건, 한도, 그리고 마지막으로 심사에 통과가 될지 안 될지 이 모든 것까지 다 감안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고객에게 얘기를 합니다, 미리. 그래서 이걸 기준으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설계를 하겠지만 가져오는 거는 그래서 고객님에게 제일 최적화된 걸로 갖고 올게요 라고만 하지 무조건 이걸로 갖고 올 거다라는 얘기를 안 꺼냅니다. 이해되세요? 그리고 저는 보통 화법 상담 준비를 해서 이제 화법 연습을 하잖아요. 화법에 대해서 스크립트를 만들려고는 안 해요. 스크립트를 쭉 만들어서 이걸 하려고 하다가 고객이 갑자기 난데없는 소리를 딱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머리가 헤아리죠. 내가 이어나가는데 자꾸 헤매요. 그러다 보니까 키워드 위주로 이건 꼭 해야 돼, 이건 꼭 해야 돼 이런 식으로 준비하라고 보통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스크립트를 외워야 되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TA 반론 스크립트. 여러분들 TA가 정말 중요하다는 얘기는 영근 강사님도 하셨을 거고 저도 아까도 했어요. TA가 진짜 중요하다. 그런데 TA 자체의 스크립트를 외우시라는 게 아니에요. 반론 스크립트를 외워야 돼요. 왜냐하면 고객이 어느 타이밍에 어떻게 반론해가지고 싫어요라는 소리를 할지 몰라. 그럼 반론 스크립트는 외워야 듣는 대로 바로 얘기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TA는 반론 스크립트는 외우세요. 그리고 나머지 하나가 피스트 스크립트는 외우세요. 다른 건 스크립트 외우라는 소리 안 해요. 이건 외우세요. 어차피 12분밖에 안 해. 어차피 이거는 그냥 흐름이 쭉쭉쭉쭉 가기 때문에 고객도 하다가 그냥 12분 그냥 훌러덩 가요. 외우고 그거를 외운 걸 끝난 게 아니라 외우고 그거를 앞에 있는 사람한테 되게 자연스럽게 할 때까지 연습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자기소개를 도와줄 거예요, 얘가. 상담은 노트북을 필수로 가지고. 그래서 노트북이 필수예요. 그래서 우리는 태블릿으로 상담하면 안 돼요. 자, 여기까지 이해 안 되시는 거 없어요? 사실 그러면 저는 오늘은 자기소개랑 피스트까지 이제 중요한 거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오늘 교육은 여기까지 할 거고요.